2025년 학예 논문 세미나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타임 시리즈 디노이징 방법론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에서 기본적인 방법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디노이징 방법론을 이제 타임 시리즈에 적용한 논문들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로 시계열 이상 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너멀리, 이 이상이라는 거는 정상 패턴을 크게 벗어나는 관측질의 의미를 합니다. 이제 저희가 보통 분석을 하는 제조 공정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센서들로 공정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에 대한 이상 탐지는 생산 수율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에 생산 시스템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 시계열 데이터가 굉장히 상관관계가 복잡한데, 그래서 이거를 잘 학습할 수 있는, 시간관계를 잘 탐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 탐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데이터 불균형, 그리고 라벨 데이터의 부족 문제, 이런 현실적인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지도 학습보다 비지도나 혹은 준지도 학습으로 해결하려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계열의 요소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트렌드, 시즈널리티, 랜덤, 혹은 레지듀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추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시피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계절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사이클릭한 형태로 이 주나 아니면 월, 분기 이런 식으로 어떤 계절 혹은 이 주기성을 띠는 이런 특정 시간마다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을 얘기를 합니다. 레지듀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불규칙한 요소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예측 불가능한 임의의 변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걸러내는 것도 이 시계열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치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위의 단계에서는 포인트하고 패턴으로 크게 분류를 하고, 포인트에서도 이게 전역적인 포인트의 이상이냐, 아니면은 이 컨텍스추얼한 관점에서의 이상이냐, 그리고 패턴 같은 경우에도 이게 쉐이플릿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패턴 문제인지 아니면 추세가 변동되는지, 이렇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계열의 노이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데이터가 수집이 될 때 종종 외부 환경의 영향이나 아니면 하드웨어 노이즈로 인해서 깨끗하지 않은 시계열이 많이 수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요. 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시계열 모델을 분석을 할 때 논문들을 보시게 되면은 디노이징을 타겟으로 해서 내는 논문이 아니면은 디노이징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이 로우한 시계열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모델에 입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이 시계열이 노이즈가 껴버리기 때문에 이 레프레젠테이션에 기반한 학습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이 성능이 굉장히 하락하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콘트라스트라는 거는 여러 대상들을 비교를 할 때 나타나는 명확한 차이를 얘기를 하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콘트라스티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상들의 이 명확한 차이를 활용해서 학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유사한 샘플 같은 경우에는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거리가 가까울 것이고, 그리고 유사하지 않은 샘플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거리가 멀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안에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말하는 이 명확한 차이는 유사도의 차이를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 가까운 데이터들은 서로 유사하고, 그리고 이제 먼 데이터들은 유사하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이 유사한 데이터와 유사하지 않은 데이터 그 안에서 디시전 바운더리를 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3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앵커, 포지티브 샘플, 네거티브 샘플,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앵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샘플을 얘기를 하고, 포지티브 페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한 샘플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샘플은 앵커하고 유사하지 않은 이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거리가 먼 샘플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면은 포지티브 샘플은 앵커와 가까워져야 되고,
네거티브 샘플은 멀어지게 학습을 하도록 이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합니다.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Denoising Aware Contrastive Learning for Noisy Time Series라고 이 아이제카이에서 2024년에 등재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 모티베이션으로 가져가는 것은 노이즈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콘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가져가는 주요 문제 상황 정의는 이 센서나 장비에서 수집되는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노이즈에 노출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이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특히나 비지도 학습 환경에서는 제거하기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노이즈인지 아니면은 노이즈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패턴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열 데이터를 컨트라스티브 러닝으로 풀어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노이즈가 없는 깨끗한 시계열이다 라는 가정을 합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모델에 이 로우 시계열, 로우 타임 시리즈가 그대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이 노이즈 데이터에 대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 이 노이즈를 이 중요한 정보로 오인을 하게 되면은 컨트라스티브 러닝 자체가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디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져가는 컨트리뷰션은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 과정에서 디노이징 구조를 결합을 해서 이 타임 시리즈에 있는 노이즈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랜덤 노이즈를 통해서 어그멘테이션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이러한 좀 디노이징 방법론을 결합한 컨트라스티브 러닝 학습을 유도를 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5개의 노이즈 타임 시리즈 벤치마크를 이용을 해서 소타 성능을 입증을 하겠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왼쪽에 이 오토 리그레시브 러닝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계열 데이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로 인코딩을 하고 그리고 과거 레프레젠테이션을 기반으로 이 미래 시점을 예측을 합니다. 이로써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디노이저 드라이븐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노이즈가 섞인 시계열 레프레젠테이션에서도 이 로버스트하고 좀 차별적인 여기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 이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좀 여러가지 디노이저를 통해서 포지티브는 의미 있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리고 네거티브는 노이즈 중심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좀 방법론적인 개념들이 있는데요. 이 오토 리그레시브 러닝 같은 경우에는 시계열이 있을 때 이거를 인코더를 통과를 해서 레이턴트 스페이스 Z로 변환을 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 해당 레프레젠테이션의 일부 과거 시점을 바탕으로 미래 시점을 오토 리그레시브한 방식으로 예측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토 리그레시브 러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과거 시점으로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한 방식의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가능하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3블럭 CNN 구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D CNN이라던가 이런 구조를 이제 3단계로, 3레이어로 쌓아 올렸다. 그래서 훨씬 더 자세하게 시점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할 때 이 컨텍스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 Z가 있을 때 여기에 과거 시점들을 이 AR 모듈 위에서 말씀드린 오토 리그레시브 모듈을 통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수식처럼 이 AR 모듈을 통과해서 나온 컨텍스트 벡터 CI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AR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열의 과거 레프레젠테이션 시퀀스를 받아서 미래에 있는 미래 시점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을 해서 총 L개의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쌓아서 이러한 예측 과정을 거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토 리그레시브 러닝을 할 때 이 미래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컨텍스트 벡터 앞에서 말씀드린 컨텍스트 벡터 CI는 이후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예측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예측을 위해서 아래에 나와 있는 수식처럼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손실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레프리젠테이션하고 여기에서는 예측된 레프리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실제 레프리젠테이션 값하고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점으로 미래의 레프리젠테이션을 잘 예측을 했는가를 이러한 오차로 계산을 하면서 이거를 리컨스트럭션 로스로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K개의 미래 시점에 대해서 MSE를 사용을 함으로써 이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정답 레이블이 따로 없는 이런 비지도 학습에 있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하게 미래 시점을 레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로스 펑션을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노이저 드리븐 컨트라스티브 러닝 부분입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접 시점 간 그리고 같은 시계열의 어그멘테이션 간의 이 레프레젠테이션 유사성을 학습을 함으로써 여기서 노이즈에 민감하지 않도록 학습이 가능합니다. 이 디노이징이랑 노이징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디노이즈드 샘플 같은 경우에는 로우 데이터 X가 있을 때 여기에 디노이징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포지티브 샘플인 디노이즈드 데이터를 생성을 하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이 노이즈를 앞서 모티베이션 쪽에서 노이즈를 추가하는 샘플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서 디노이징 과정에서 얻은 노이즈 벡터가 있고 이 노이즈 벡터를 이용을 해서 이 기존 X에다가 노이즈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노이즈보다 훨씬 더 증폭된 네거티브 샘플을 생성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이 로우 데이터, 이 앵커, 그리고 포지티브 샘플, 네거티브 샘플을 아래와 같이 로우 데이터, 그리고 디노이즈드 포지티브 샘플, 그리고 앞에서 노이즈를 증폭시킨 네거티브 샘플,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구성을 하게 됩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로스 펑션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 앵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인 zi와 그리고 포지티브 샘플, 네거티브 샘플을 각각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로스 펑션을 기존에 흔히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사용하는 방법론들이 인포 NC 로스를 가져가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단순한 인포 NC 로스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추가를 함으로써 이 노이즈를 벗어나서 디노이즈 방향으로 더 많이 이동을 해라. 그리고 앵커가 포지티브 샘플 쪽으로 더 확실히 갈 수 있는 그런 명시적인 제약을 줍니다. 그리고 오토매틱 디노이저 셀렉션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디노이징 방법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마다 모든 데이터에서 효과를 보이는 디노이징 방법론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각각 데이터마다 노이즈가 추가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인 디노이징 방식도 데이터마다 다르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디노이저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품질이 결정이 되는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노이즈가 존재를 하고 특정 디노이징 기법으로 모든 시계열을 좋은 성능을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 시계열 샘플마다 적절한 디노이저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AR 로스에다가 이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기존의 관련 논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M개의 디노이징 함수를 총 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좋은 디노이저를 선택을 해서 처리한 시계열 같은 경우에는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굉장히 작을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깔리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디노이즈드 포지티브 샘플을 AR 로스에 오토 리그레시브 펑션에 넣어서 그래서 MSE 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가져가는 가정이 기존 시계열 데이터에는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가정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 노이즈를 많이 포함할 수 있으므로 이 AR 펑션이 오히려 리프레젠테이션을 잘 재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수식처럼 로우 데이터에다가 가우시안 노이즈를 추가한 노이즈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 노이즈에 강건한 이 오토 리그레시브 펑션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디노이저마다 각각의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계산을 하고 소프트맥스 형태로 가중치를 계산을 합니다. 이 가중치가 앞에서 말씀드린 컨트라스티브 로스에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래처럼 최종적인 로스는 이제 AR 로스하고 컨트라스티브 러닝 로스, 거기에 추가된 가중치,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실험 파트로 넘어와서 이 오버롤 퍼포먼스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어블레이션스까지 한꺼번에 장표로 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5가지의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위에 있는 only AR- 같은 경우에는 AR 모듈만 사용을 하고 이 디노이징 어웨어 러닝은 여기에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노이저 웨이트 계산 또한 없습니다. 그 아래 있는 성능 같은 경우에는 only AR만 써져 있는 거는 방금 위에 나온 이 only AR-에서 디노이저만 적용한 그런 성능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CL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브 러닝만 수행한 결과이고, 그리고 DACL-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구조에서 디노이저 셀렉션을 없앤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디노이저마다 소프트맥스 웨이팅을 하지 않고 완전 다 똑같은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경우를 얘기하고요. 그 아래 지표 같은 경우에는 디노이저가 좋은지 평가를 하고, 근데 디노이저가 좋은지 평가하고 이 웨이팅을 추가하지 않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R 로스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 모든 거를 추가한 이 DCL, 여기서 제안하는 이 논문이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 라는 것을 여기서는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를 프리즈한 상태에서 단순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클래시피케이션만 진행을 하는 성능 평가를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DCL, 여기서 제안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데이터셋에서 이 기존의 방법론인 TST-CC나 TS200 이런 방법론들보다 좀 일관되게 높은 레퍼런스 스코어와 이 어크리시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노이즈가 섞인 데이터셋에서 기존 컨트라스티브 기반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좀 급격한 성능 저하를 보이는 반면에 이 DCL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좀 로버스트하게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나에 대해서 이 디노이저가 프리텍스트 단계에서의 레이턴트 노이즈를 좀 제거를 해줘서 이 인코더가 조금 더 좀 일반화된 레프리젠테이션을 학습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 단순한 로지스틱 리그레션만 사용을 했을 때에도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잘 나왔다 라는 것을 저자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몇 가지 추가 실험을 더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인코더를 프리즈하지 않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한 결과와 이 제안하는 모델이 다양한 노이즈 유형이나 세기에 대해서 얼만큼 로버스트한지를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제 인코더를 프리즈하지 않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한 결과는 이 TS200보다 성능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이 노이즈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도 파인 튜닝이 안정적으로 됐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DCL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 레프레젠테이션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 파인 튜닝도 굉장히 빠르게 가능했고, 이 인코더가 디노이징 어웨어하게 학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 없이 좀 로버스트하게 적용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있는 입력을 모델이 입력을 하고 그 레프레젠테이션의 퀄리티를 좀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DCL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이즈 조합에서 가장 높은 로버스트니스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라미터 민감도 실험과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세 개의 하이퍼 파라미터 모두 다 좀 대체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안에서도 당연히 0.3에서 1.0 근처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모델이 특정 하이퍼 파라미터 값에 엄청 과도하게 민감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로버스트한 구조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 A를 보시게 되면 로우한 데이터하고 그리고 디노이즈드 데이터하고 분포가 거의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디노이저의 성능 비교가 좀 어려운 거를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이 디노이즈드 같은 경우에는 낮은 에러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로우 데이터는 좀 높은 에러 쪽으로 분포 차이가 좀 확실하게 발생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레귤라이제이션이 없으면은 이 AR 펑션이 로우 데이터에 좀 과적합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디노이즈드 데이터하고 로우 데이터하고 이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재구성 차이를 좀 잘 표현하지 못하고 레귤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일반화된 예측을 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좀 논의를 해볼 부분은 디노이즈 드리븐 컨트라스티브 러닝 구조를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디노이저로부터 멀티플 뷰가 생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생성된 뭐 디노이즈드 데이터 그리고 노이즈 데이터, 이거를 콘트라스티브의 포지티브 네거티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효과적인 디노이저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유도를 했다라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리프레젠테이션 학습이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디노이즈의 종류라던가 아니면 품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노이징을 선택하는 구조는 아님에도 이 오토매틱 디노이즈 셀렉션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게 직접적인 선택이 아닌데도 이런 소제목을 붙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점은 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TFAD입니다. 이 타임 시리즈에 좀 여러 가지 도메인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타임 시리즈의 구성 요소, 트렌드, 시즈널리티, 레지듀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분해 요소는 이 타임 도메인에서의 분해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임 도메인은 말 그대로 이 X축이 시간이고, 이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 그 그래프를 그려낸 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 도메인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스펙트러마이저하게 들어가게 되면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갖는 많은 파동으로 좀 구성을 되는데, 뭐 사인파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시키는 거를 흔히 우리가 퓨리에 변환을 통해서,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지만 가장 흔히 쓰이는 거는 퓨리에 변환의 기법 등을 통해서 이거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TF-AD가 가져가는 모티베이션은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 타임 프리퀀시 어노멀리 디텍션 모델은 기존에 많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요 문제 상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존에 연구됐던 시계열 이상 탐지 기법들은 타임 도메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 프리퀀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시즈널리티나 아니면 그룹 어노멀리를 타임 도메인보다 훨씬 더 잘 포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기존에도 프리퀀시 도메인 기반의 이상 탐지 기법들은 꽤 존재를 했지만, 이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을 동시에 사용하는 모델은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 탐지 자체가 라벨링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증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계열 이상 탐지, 이 태스크에 맞는 효과적인 증강 방법을 적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을 또 문제 상황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TF-AD가 가져가는 컨트리뷰션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면은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의 통합, 그로 인해서 다양한 이상 패턴을 탐지 가능하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타임 시리즈의 디컴포지션하고 그리고 TCN을 통해서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게 두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리고 정상과 이상, 그리고 시간하고 주파수 기반의 다양한 데이터 증강 전략을 도입을 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노멀리 디텍션의 효과적인 증강 기법들을 연구를 했다라는 점이 세 번째 컨트리뷰션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어노멀리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고 시작을 합니다. 이 제너럴 어노멀리 디피니션하고 시퀀셜 어노멀리 디피니션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공간에서 이 정상 데이터가 확률 분포 n을 따른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이상치는 정상 분포의 어떤 밀도 함수가 인계값 타우보다 낮은 점, 그 부분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퀀셜 어노멀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계열이 단일 포인트만으로 이상치인지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컨텍스트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적인 어노멀리의 정의 그 외에
시계열 데이터에 적합한 이상치 정의가 따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수식처럼 이 시계열 데이터를 이 두 가지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분해가 가능하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의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즈널리티, 쉐이플릿, 그리고 트렌드, 이 세 가지 성분의 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계열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거는 각각의 성분에서 이상이 발생하는 거고, 이를 기반으로 아래와 같이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시계열 데이터의 이상 종류들인데,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5가지 이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논문은 우선적으로 이 타임 프리퀀시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로 얘기를 하는 건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 간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계열 이상 탐지를 진행을 할 때 타임 도메인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타임 도메인 분석만으로는 이 패턴 기반의 이상을 탐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시즈널리티나 아니면 그룹 어노멀리 같이 이 패턴 기반의 이상을 포착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 도메인이 잘 잡는 이상 유형이 있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잘 잡는 이상 유형이 있으니까, 이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이상 탐지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타임 프리퀀시의 불확정성 원리가 있는데요. 이거를 얘기를 할 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기반을 해서 아래 수식처럼 이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어떤 불확정성 원리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거를 좀 의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등식 자체가 앞에서 말씀드린 퓨리에 급수, 이거를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옮길 때 이 퓨리에 급수 해석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처럼 이거를 나타내게 되면은 한 시계열 데이터가 있을 때 이 시계열에서 타임 도메인에서 정확하게 표현이 되면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이게 좀 흐릿해지고,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구조만으로 두 영역, 이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을 모두 다 명확하게 가져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트레이드 오프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보고 싶다면은 병렬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TF-AD의 전반적인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그림과 같은데요. 이 맨 처음에 인풋이 들어오면은 데이터를 증강을 하고, 그리고 시계열을 분해를 합니다. 이 분해가 될 때는 트렌드하고 레지듀얼,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왜 이거를 나누는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로 다른 어노멀리가 각각의 성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따로 놓고 본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어디에서 감지됐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트렌드하고 레지듀얼로 분해를 해서 각각의 병렬화된 구조를 가져간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하고 레지듀얼로 나눈 거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을 병렬적으로 가져가야 하니, 트렌드와 레지듀얼 각각에 대해서 이 타임 도메인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시계열 이상 탐지를 분석하겠다 라는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해당 연구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져가는 백그라운드 중에 하나는 포인트 어노멀리처럼 이 논시퀀셜한 이상은 주기대한식으로 나타내기가 어렵고, 반대로 이 시즈널 어노멀리처럼 이 시퀀셜한 이상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포에 대한 식으로는 나타내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포인트 어노멀리하고 좀 컨텍스트한 어노멀리, 이 시즈널리티 어노멀리를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각각 비교를 했습니다. 포인트 어노멀리 같은 경우에는 타임 도메인에서는 좀 직전 시점의 값과 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탐지하는 반면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두 그래프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서 이거를 잘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즈널리티 어노멀리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두 그래프 간의 차이가 명확한데, 이 타임 도메인에서는 값 자체가 좀 확연히 차이 나는 시점을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를 하면은 타임 도메인에서는 포인트 어노멀리를 잘 탐지하기 쉽고,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시즈널리티 어노멀리처럼 이런 패턴 어노멀리를 탐지하기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일반적인 증강 기법을 쓰기보다 이상 탐지 과제에서
데이터 증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이상 데이터를 증강을 할 때 단순하게 타임 도메인에서는 포인트 값을 랜덤하게 바꾸거나 구간을 섞습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성분에 이상 패턴을 삽입을 하거나 노이즈를 섞는 방식으로 이 비정상적인 파형을 생성을 함으로써 이 이상 데이터를 증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상 탐지를 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 데이터 디컴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HP 필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HP 필터 같은 경우에는 아래 나와 있는 수식처럼 구성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좀 의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기 변동보다는 좀 장기 변동 자체에 민감하고 평탄화된 시계열을 얻기 위한 디컴포지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통해서 이 이상 탐지에, 시계열 이상 탐지에 HP 필터가 좀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TF-AD가 어노멀리를 디텍션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이 윈도우 스플리팅 방법론입니다. 여기서 풀 윈도우하고 그보다 좀 짧은 컨텍스트 윈도우로 스플릿을 하는데요. 전체 윈도우, 풀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윈도우에 이 서스펙트 윈도우라는 부분이 추가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풀 윈도우의 패턴이 컨텍스트 윈도우하고 일치하게 되면은 이 끝부분에 있는 서스펙트 윈도우가 여기에 어노멀리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어노멀리가 있다면 이 풀 윈도우의 패턴이 컨텍스트 윈도우하고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서스펙트 윈도우에 어노멀리가 있냐 없냐를 이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딩 방식으로 이 전체 시계열을 이 윈도우 스플리팅으로 커버를 하고 최종적으로 보팅을 통해서 최종적인 어노멀리 라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노멀리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서 컨텍스트하고 풀 윈도우 사이에 이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사도 값이 어노멀리 스코어가 되고, 이게 일정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면은 이 윈도우에 대해서 어노멀리다 라고 예측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각각의 시점마다 여러 윈도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보팅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코드를 실제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논문에서 언급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 트렌드하고 레지듀얼 간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컨캣을 해서 타임 프리퀀시 두 개의 디스턴스를 좀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타임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디스턴스 중에서 높은 디스턴스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아래와 같은 좀 계산식을 통해서 이 로그 어드를 도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노멀하고 앱노멀하고 분류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하고 이 논문 코드상의 어노멀리 스코어 계산법하고 약간 다른 점을 유의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실험 부분으로 넘어와서 데이터셋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KPI나 야후 같은 경우에는 단별량 데이터셋이고, 이 스맵이나 MSL 같은 경우에는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입니다. 여기에서 단별량 시계열 데이터셋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딥러닝 기반 방법론이 전통적인 방법론들보다 성능이 좀 우수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TF-AD가 이 NCAD에 비해서 이 성능은 좀 비슷한데 분산 자체는 TF-AD가 낮은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TF-AD의 성능 자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성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좀 방증합니다. 이 분산이 낮다는 거는 실제로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그 TF-AD를 적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신뢰도를 보장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TF-AD 같은 경우에는 프리퀀시 브랜치나 이 디컴포지션 덕분에 희귀 이상, 그러니까 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과적합을 줄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이 작기 때문에 좀 안정적일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KPI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가 좀 많은 데이터셋인데, 이런 데이터에서도 분산이 작은 걸로 봐서는 좀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셋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별량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딥러닝 계열들하고 주로 비교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스맵이나 MSL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수행을 해왔던 어떤 단별량 데이터셋에 적용된 전통적인 시계열 분석 방법론들은 아예 배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TF-AD가 NC-AD나 TH-OC보다도 높은 성능을 달성을 했고, 심지어 이 TF-AD 같은 경우에는 이 NC-AD나 TH-OC보다 훨씬 단순한 구조임에도 더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는 게 여기서 볼 수 있는 컨트리뷰션입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하나씩 비교해가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단일 구성 요소들을 추가할수록 성능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안에서 요소들 간의 어떤 시너지 효과로 성능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이 각각의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이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프리퀀시 브랜치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밸런스가 좀 대폭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복합적으로 평가가 되어 있어서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유의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노멀 어그멘테이션만 추가를 했을 때에는 성능 향상이 좀 미미한데, 이거는 어느 정도 불필요한 레귤라이제이션 메소드가 있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디스커션을 해보면은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을 병렬적인 브랜치로 만들어서 이상 탐지를 수행한 논문이었는데요. 이 대부분의 어노멀리 디텍션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 설계를 굉장히 경험적으로 합니다. 이게 실제로 성능이 올랐기 때문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논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논문은 앞에서 수학적인 모티베이션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성능 향상까지 깔끔하게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오토인코더 기반 구조들이 이 로우 인풋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HP 필터를 통해서 시계열 요소를 분해한다, 이로써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다 라는 점도 어느 정도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임 도메인하고 프리퀀시 도메인, 이 두 가지 브랜치의 이 스코어를 단순히 웨이티드 썸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스태틱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나 컨텍스트에 따른 중요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어블레이션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이팅 메커니즘과 같이 좀 어댑티브한 메서드를 결합을 했을 때 성능 향상이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타임 시리즈의 디노이징 방법론을 적용한 그런 논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